네, 요즘 지하철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 로스쿨생이 도둑 촬영을 하기 위해 서울까지 원정으로 온 사건부터 대형 교회 목사가 몰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성범죄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잇따르는 몰카 범죄와 대처법까지 오늘 브런치 이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은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참 반갑지 않은 소식인데 요즘 지하철 각종 성범죄 뉴스가 더욱 자주 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지방 로스쿨생이 서울까지 원정을 와서 몰카를 찍었다고요? 예, 이게 지금 이제 이 지하철 성범죄로 체포가 되고 나서 보니까는 알고 보니까는 로스쿨생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한 장도 아니고 굉장히 수십 장의 사진이 있었고 또 지금과 같은 일이 사실 2010년에 제주도에서도 로스쿨생이 똑같이 몰카를 했다가 이제 체포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원정 몰카 같은 경우를 수백 장 찍은 정도로 검거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대형 교회 목사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도 있어요. 네. 그런 이유를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는 이런 몰래카메라 같은 거를 대놓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휴대폰을 보는 척하면서 쇼핑백을 들고서는 그것으로 몰카를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어느 정도로 이 지하철 성범죄가 심각한 상태인가요? 예, 2014년에만 해도 1,356건이나 되고요. 거의 2012년에는 1,031건이었는데 거의 300건 이상 증가한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사안이죠. 네,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많이 붐비다 보니까 지하철에서 이런 범죄가 더 자주 발생하는 것 같은데 또 그 지하철 역별로 가장 성범죄가 많이 나타나는 곳이 공개가 됐다고 하던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이번에 공개가 되었는데 사당역이 119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사당역이 참 불명예스럽게 한 건을 했고 정말 신기한 게 저도 이제 이렇게 성범죄 쪽 사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한 사건도 공교롭게 사당역 쪽 사건들이 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쪽이 아무래도 환승도 많이 되고 유동 인구도 많다 보니까는 그런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순위는 조금씩 바뀌었다고 하네요. 이제 강남역이랑 네. 서울역이 이렇게 1순위가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은 요 세 군데 장소가 가장 요주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몰카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이렇게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일단은 특히나 몰카 범죄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굉장히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왜냐면은 겨울에 뭐 우리가 코트로 온몸을 감싸고 있다고 한다면은 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찍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봄이나 여름이 되면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특히나 요새 유행하는 패션 중에 하나가 왜 하이 실종 패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 몰카들이 그 에스컬레이터로 여성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계단으로 올라갈 때 네. 뒤에 따라가면서 치마 이렇게 하의 부분을 찍고는 하는데 그래서 좀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고 특히나 문제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몸을 만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성추행이라는 죄의식이 있는데 몰카 같은 경우에는 죄의식이 아직 많이 없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두 번째로는 IT 정보 기술이 너무 발달을 하다 보니까는 네네. 이게 부작용으로 생긴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찍으면 소리가 나도록 설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 어플이라던가 이런 그쵸. 여러 가지 기구들도 많이 발달을 했고 특히나 이렇게 안경에도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예.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신발끈에도 몰카가 설치되어 있어서 어떻게 버튼을 누르면 찍히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하고요. 뭐 이러한 볼펜이나 펜으로도 몰래카메라를 숨길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기술이 너무 발달을 하다 보니까는 네. 이게 범죄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막상 그 범인을 잡고 보면 뭐 그 로스쿨생도 그랬고 평범한 학생이나 직장인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거를 조사를 해보니까는 이제 이 연간 특히 전문직 교수라던가 의사라던가 종교인의 경우에는 이제 연간 범죄가 거의 400건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네.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충격인 거예요. 이렇게 정말 사람 여자 치마 속이나 찍고 그러니까요.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교수고 아, 예. 어디 보니까는 의사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네. 사실은 이중 심리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더 존중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욕구나 이런 거를 숨겨야 되는 네네. 정도의 이제 이런 요구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다른 부분으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몰카 범죄뿐만 아니라 사실 성추행 범죄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분들도 보면은 지위가 다 고위층이고 예. 이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성적인 갑질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네. 그 예전에 그 여성의 하반신을 촬영한 그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이 몰카가 범죄가 될 수 있는 그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저도 사실은 그 판결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네. 심지어는 그게 다른 부위도 아니고 여성의 스타킹이라던가 레깅스 신은 하반신만 전반적으로 찍었는데 그때 판결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거는 개방된 장소에서 찍었으니까 성적 의도가 없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 성폭력 처벌 범죄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네.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했을 때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말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라는 거지 이거는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타킹을 신고 있어도 하반신을 누가 계속 찍는다 그러면 성적으로 굉장히 수치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판례가 상당히 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고 성적 수치심에 대해서 좀 뭐랄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돼가지고 국민 감정에 굉장히 반하는 경우가 많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 개정이 좀 이루어져야 하고 좀 더 적극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초범이고 뭐 많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좀 봐준다라든지 실제 그 처벌 수위가 좀 어떨까요? 이거의 성폭력 처벌 범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은 이거는 이 왜 공공장소 아까 말한 지하철역에서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에 하나가 지금 같이 몰카가 있고 다른 거는 공공 밀집 장소의 추행이라고 해서 왜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사람이 붐비면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뭐 엉덩이를 만진다거나 이런 범죄가 많잖아요. 예. 그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굉장히 가벼운 편인데 지금 같은 몰카는 오히려 더 무겁거든요. 5년 네.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5년까지 처해질 수도 있겠지만 한두 번 가지고 이거를 뭐 징역을 살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 특히나 초범이다거나 피해자와 이제 합의가 됐다거나 네네. 반성을 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 가볍게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한 번만 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절대 안 그러지 그럴 것 않아요.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체포영장을 받아서 핸드폰을 이제 입수를 해서 보니까는 수백 장이 나온 거예요. 아까 말한 이제 로스쿨생도 한 건이 아니고 수십 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상습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벌에 있어서도 엄중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 기술이 너무 발달을 했다 보니까는 핸드폰을 입수를 했더라도 다른 이제 폴더로 핸드폰 이 저장을 사진 해놓는군요. 폴더가 아니다 보니까는 또 범죄를 이제 찾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네. 그렇게 돼서 뭐 지하철 수사대라던가 이러한 이제 경찰 조직의 적극적인 좀 수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런 지하철 성범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같은 판례를 봤는데 어떻게 스타킹이나 레깅스를 입은 여자의 하체만 찍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무죄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네. 참 이해가 안 가고요. 그 판결은 제가 봐서는 시대상을 반영을 조금 못한 판례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이 법률 규정이 명확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는 허리를 이렇게 촬영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무죄를 판단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법 규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 외의 촬영은 초상권 침해 부분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허리나 다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게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개적인 장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아까 언급이 좀 됐었던 거죠, 판례에서. 네, 저는 그 판례가 그게 좀 정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왜냐면은 이러한 이 몰래카메라라는 거를 솔직히 은밀한 장소에서 찍는 경우가 밀폐된 있나요? 공간에서 찍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예. 오히려 뭐 정말 뭐 연인끼리의 진짜 몰래 찍어서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된다거나 이런 사건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더 빈번한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이 성관계를 찍는 것보다 겉보기에는 뭐 이 그냥 다리를 찍는 게 더 가벼워 보이기는 하지만 그게 수십 차례가 되고 그렇죠. 수백 차례가 된다면 문제이고 그거는 당연히 개방적인 장소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네. 보면은 좀 판례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좀 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나왔을 때 기존의 판례를 깨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 내가 좀 찍히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나 이런 상황에 좀 처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싫은 티를 적극적으로 내야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정말 특이한 게 성범죄라던가 만약에 우리가 지갑을 누가 훔쳐갔어요. 그러면 도둑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가 내 엉덩이를 갑자기 만지거나 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앉았는데 건너편 사람이 뭔가 나를 계속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치마 속을 찝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소리 지를 수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네. 소매치기를 당해본 네. 적이 있었는데 네, 전철에서요. 네, 네. 근데 느낌이 안 좋았는데 소리를 못 지르겠어요. 저를 네. 계속 쳐다보셨. 그러니까. 또 겁이 날 것 같기도 무서워요. 하고요. 네, 그리고 소리를 못 질렀어요. 남자잖아요. 게다가 심지어는 아까 말한 도둑이야는 이제 물건이 훔쳐가는 거니까 창피하지가 않은데 이 남자가 내가 막 치마 속을 찝고 있는데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 그러면 소리도 못 지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여자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얼굴도 찡그려야 되고 다 촬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리도 적극적으로 질러야 되고 특히나 이 아까 말한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쪽 같은 데 서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찍히거든요. 그러면 몸을 한 45도 정도 틀어서 서 계시고 있으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의 어플이나 이런 거를 바로바로 신고할 수 있는 어플도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하철 수사대가 있기 때문에 또 금방 출동을 하세요. 정말 1분 이내에. 그래서 그렇게 좀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